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 리뷰는 미리 보기에서도 아시겠지만은 이쪽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하스브로 트랜스포머 더 라스트 나이트 프리미엄 에디션 오로봇 스퀵스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스퀵스는 영화 트랜스포머 최신작인 더 라스트 나이트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이고요. 다른 트랜스포머들과 달리 약간 귀여운 모습이 이번 영화에서 마스코트적인 캐릭터라 생각됩니다. 포장은 스퀵스가 팔다리를 벌린 채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별도로 스쿠터와 연결할 수 있는 짐칸과 무기 그리고 교체용 손파츠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옆으로 전개하는 식으로 된 설명서입니다. 그럼 박스를 보도록 하죠. 박스는 내부가 보이는 브리스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스퀵스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네요. 측면 그리고 뒷면 90 스텝스 조그만한 제품인데 꽤나 스텝스가 많네요. 이쪽이 스쿠터에서 변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짐칸이 따로 부속되어 있는데 그 짐칸도 여러가지 기믹이 들어있어요. 다시 측면에는 스퀵스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네요. 우선 스퀵스의 비클 모드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클 모드는 스쿠터, 그 중에서 베스파 스쿠터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확실하지가 않네요. 설명서상으로는 벤츠의 라이센스 마크가 있긴 하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벤츠에서 스쿠터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아마 확실치는 않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전에 리뷰했었던 스틸베인에도 설명서에 벤츠의 라이센스가 마크가 있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스킥스의 비클 모드에 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코멘트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비클 모드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찝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푸른색 컬러에 부분적으로 흙이 묻은 것 같은 웨더링이 칠해져 있습니다. 라이트 부분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은 실버, 손잡이 부분도 도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쪽에 오로봇의 마크, 이쪽에 버니어 같은 부분은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스쿠터 뒤에 이런 버니어가 달려있는 것은 과연 어떤 의도의 어레인지인 건지 꽤나 궁금하게 되네요. 그럼 다음으로 스퀵스의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들 부분은 좌우로 회전이 가능하고 바퀴 부분도 이쪽 축의 중심으로 좌우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뒷바퀴는 고정이고 바퀴 사이에 푸른색으로 된 지지대가 있습니다. 지지대는 앞으로도 또 뒤로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은 이쪽에 3mm 구멍이 있긴 하지만은 이 지지대와 딱 맞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클 모드 상태에서 이쪽에 3mm 구멍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퀴는 이륜 모두 굴러가며 지면에 굴려줄 수 있습니다. 스퀵스의 비클 모드는 이런 느낌. 자, 다음으로는 스퀵스의 짐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아이스박스 같은 느낌의 조형이며 스퀵스와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흙이 묻은 것 같은 웨더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퀴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으며 사륜 모두 굴러갑니다. 이쪽에 이 짐칸은 이름 그대로 스퀵스가 짐을 넣기 위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스퀵스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방법은 이쪽에 있는 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스퀵스 뒤에 있는 이쪽의 커버를 열어 커버 쪽에 있는 이쪽의 홈에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짐칸과 높이 조절을 하면은 커버의 각도는 이 정도네요. 또 짐칸의 위치가 높다고 해도 이쪽에 커버가 가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동은 좌우로도 상하도 자유롭게 가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쪽에 있는 짐칸의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짐칸, 트레일러 같은 개념으로 스퀵스와 연결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깜짝 놀랄만한 기믹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지 모드입니다. 우선 양쪽에 있는 네모난 블럭을 가동시킨 뒤 천장 부분의 파츠를 이쪽 중심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위에 천장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이쪽 파츠도 이런 식으로 눕혀줍니다. 그 다음 양쪽에 있는 파츠도 전개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내려주면은 완성 기지 모드입니다. 콤팩트한 짐칸에서 훌륭하게 기지 모드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지 모드의 느낌을 제일 잘 살리고 있는 이쪽의 암 부분, 이쪽과 또 이쪽과 암의 끝의 부분도 가동이 됩니다. 관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뉘앙스를 취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또 이쪽에 있는 붉은색 박스는 열 수가 있는데 마치 공구함이 열리는 듯하게 열립니다. 여기에 기타 옵션 파츠들을 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로 보자면은 바닥에 있는 타일 부분이라던가 이쪽의 전선들이라든지 꽤나 분위기가 잘 나네요. 그럼 이 위에 스퀵스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에서 정비하는 모습의 분위기가 꽤나 잘 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되돌릴 때는 방금 가정의 반대로 접어줍니다. 또 천장 부분에는 5mm 조인트가 있어서 아까 소개드렸던 무기 파츠를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천장 외에도 양쪽 측면에 두 군데의 5mm 조인트가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스퀵스의 변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퀵스 트랜스폼. 우선 의자 부분을 뒤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각각 바퀴와 연결되어 있는 핀이 있는데 이거를 분리시켜줍니다. 이쪽에 핀과 이 홈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핀을 분리시켜줍니다. 또 여길 보시면은 핀이 두 군데 있는데 잘 보면은 한쪽 핀은 길고 한쪽 핀은 짧아요. 이거는 이 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한해 두는 건데 짧은 쪽을 향해서 회전시켜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쪽에 파츠가 두 개 있는데 이거를 바깥으로 꺼내줍니다. 그 다음 핸들을 180도 회전시켜주고 아까 들어올린 의자 부분에서 파츠를 꺼내줍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도 들어 올려지는데 이쪽 부분과 또 이쪽 부분도 들어 올려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접어줍니다. 접어줄 때 이쪽에 있는 공간에 핸들에 라이트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잘 생각해주면서 밀착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 이쪽에 있는 파츠 이거를 들어 올려줍니다. 안에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 올려줘요. 이쪽에 힌지 보이시죠? 들어 올려주면은 그 다음 180도 회전시켜줍니다. 회전시켜준 다음 들어 올린 파츠에 핀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이 핀이 본체와 맞물리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퀴를 위로 들어 올려준 다음 정면으로 가동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들어 올렸던 파츠, 이 파츠에 연결되어 있는 힌지에 핀이 있는데 본체의 홈과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 위에 남아있는 이 세 개의 파츠, 각각 스퀵스의 눈과 고글, 그리고 헬멧, 위치에 맞게 가동시켜줍니다. 스퀵스 본체의 변형은 여기까지지만은 아까 소개드렸었던 핸들 모양의 옵션 파츠, 이거를 각각 손에 맞춰서 연결시켜줍니다. 완성! 스퀵스 로봇 모드입니다. 그럼 우선 스퀵스의 로봇 모드의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볼륨감이 있는 스쿠터에서 잘 정리되어서 변형을 했습니다. 핸들 쪽부터 끝에 의자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파츠들을 모두 한 곳에 접어서 콤팩트하게 정리가 되었고 바퀴를 그대로 앞으로 가져와서 다리로 재이용할 수 있다는 구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쉽다면 핸들 부분이겠네요. 본래라면 이 핸들 부분이 그대로 전개되어서 스퀵스의 팔이 되어야 될 구조인데 아무래도 이 작은 사이즈에서 그걸 재현하기는 힘들었는지 팔은 포모 파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전 변형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이쪽에 따로 연결해야 되는 손파츠는 굉장히 불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비클보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손파츠를 미리 연결해 두면은 완전 변형한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외관상으로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은 감안하고 봐야겠죠. 스킥스 밑에 있는 지지대의 바로 뒤에 있는 이쪽의 구멍, 3mm 구멍인데 이 구멍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스킥스 본체 뒤에 백팩에 버니어 같은 조형이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띄워주는 것도 나름 느낌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로봇 모드 상태에서 짐칸과 같이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모드가 되어도 뒤에 볼 조인트를 연결할 수 있는 홈이 있어서 그대로 짐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략 연결해주면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짐칸을 강화 합체하듯이 합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아까 전개했었던 이쪽의 파츠를 이 방향으로 전개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스킥스 뒤에 있는 이쪽에 네모난 홈과 짐칸에 있는 이쪽에 있는 회색의 네모난 핀 여기를 연결시켜줍니다. 짐칸과 합체하면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캐논 때문에 제대로 강화했다는 느낌이 나네요. 약간 무리한 느낌도 나지만은 짐칸의 변형 구조를 이용하면은 이런 뉘앙스도 취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체용 옵션 파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파츠는 두 종류인데 둘 다 왼팔에 장비하는 용도입니다. 애초에 교체하는 팔 파츠가 왼팔이기 때문에 왼팔밖에 교체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 여러가지의 캐논이 달린 무기는 이 왼팔에서 변형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왼팔의 파츠인 거죠. 하지만은 이쪽의 무기 부분은 딱히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왼팔이나 오른팔 둘 중 어딜 달아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교체하기 앞서서 이 왼팔의 파츠가 왜 옵션 파츠로 부속되어 있냐면은 극 중에서 이 스키츠가 공격을 받고 부상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왼팔을 잃게 돼요. 그래서 대체할 용도의 팔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나온 이쪽의 디셉티콘의 팔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팔의 옵션 파츠는 당시 극 중의 스킥스를 재현하기 위한 옵션 파츠인 거죠. 연결 방법은 팔을 그대로 분리한 뒤 그 공간에 옵션 파츠를 연결해줍니다. 교체해주면 이렇습니다. 아기자기한 핸들에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팔에 조형을 한 파츠를 달게 되니까 보이는 느낌도 꽤나 많이 다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쪽의 무기 파츠, 무기 부분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쪽에 있는 핀을 이용해서 팔에 연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밑에 5mm 조인트를 이용해서 스킥스 왼팔에 들어주는 방법. 우선 5mm 조인트를 이용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그립에 그대로 달아주면 되는데 들어주면은 이렇습니다. 들어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스킥스의 팔이 연질 파츠이다 보니까 이 무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네요. 다음으론 오른쪽 팔에 무기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주면은 이런 느낌. 양쪽 팔을 바꿔보니까 굉장히 박력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 스킥스가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 이쪽의 스킥스는 스케일상으로는 디럭스 스케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극 중에서도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실 제품의 사이즈도 여기에 반영돼서 굉장히 작습니다. 디럭스 사이즈이니까 바로 옆에 디럭스 사이즈의 드리프트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디럭스 사이즈이긴 하지만은 사이즈가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매번 꺼내고 있는 250ml의 코카콜라 캔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약 코카콜라 캔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네요. 자, 다음으로는 스킥스의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는 좌우로 가동이 되고 헬멧과 고글이 독립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또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고개를 위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팔은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2개씩 관절이 있는데 우선 회전이 가능하고 안쪽에서 앞뒤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바깥쪽도 독립적으로 가동이 돼요. 다리 부분은 좌우로 가동이 되고 또 위아래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회전도 약간 가능합니다. 접지는 양쪽에 있는 바퀴와 뒤에 있는 지지대를 이용해서 버티기 때문에 바퀴만 땅에 닿고 있으면은 접지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서 포즈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스브로 트랜스포머 더 라스트 나이트 프리미엄 에디션 오로보 스킥스의 리뷰였습니다. 오늘 리뷰한 이쪽에 있는 스킥스는 디럭스 스케일의 사이즈의 제품인데 플레이 밸류가 높아서 정말 만족했습니다. 심플하지만은 만지는 감이 있는 변형이라든지 연결되는 트레일러가 변형과 합체가 되는 것도 정말이지 훌륭했습니다. 자그마한 제품을 좋아하시고 플레이 밸류가 높은 걸 좋아하신다면은 이번 트랜스포머 신작의 이쪽에 있는 스퀵스를 정말 추천드릴게요.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등록과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멘트는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작은 사이즈이지만은 변형되는 부분이라든지 플레이 밸류가 진짜 굉장한 것 같아 라거나 이번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웨더링이 들어간 게 많은데 이 부분 나는 좀 꺼리는 것 같아 라거나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코멘트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